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저를 이제 실제로 보시고 이제 생각보다 젊다 아니면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81년생 4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많이 늙지도 않았죠. 요즘에 눈이 너무 침침해서 이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노안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벌써 이제 노안이 올 나이가 됐다는 게 이제 조금 약간 씁쓸하고요. 이거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제 돋보기 쓰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돋보기를 써야 된다는 나이가 됐다는 게 참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뭐 서글프다기보다는 웃겨요. 좀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공부 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얼마만큼 많이 느꼈는지 모르시겠지만 살면서 또 한 해 한 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더욱더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공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정말 잘 알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 아이를 정말 그렇게 놔두시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놔두시는 건지 저희 학원 굉장히 작은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에 왔다 갔다 다니거나 그만뒀거나 그러는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작은 학원이지만 다양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제가 학원을 하기 전에 가르쳤었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송파에서 경시 이제 특목고 강사를 이제 올림피아드 강사를 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요. 이제 잠실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서 뭐 파크리오, 리센츠, 엘스, 뭐 트리지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점이었어요. 이제 저는 초등반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가끔 특강이 있거나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거나 이제 뭐 그런 이제 친구들을 가끔 특강으로 가르쳤던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친구들 중에 조금 잘나고 잘 살았던 아버지가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의사셨나?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막 물어봐요. 제가 지금도 그 친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똘똘하고 말도 잘하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너는 어디 살아? 에이, 너는 거기 사는구나. 너는 몇 평 살아? 같은 그 친구가 파크리오 좀 큰 평수에 살았던 것 같아요. 너는 몇 평 살아? 너네 집은 좁구나. 너는 전세야? 아니면 니네 집이야? 니네 아빠는 직업이 뭐야? 그런 거를 물어보고 다니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어디 살아요? 오, 선생님 좋은 데 사시네요. 근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아우, 그런 적이 없다. 저희는 집에서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정상일까요?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집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을 다 못 해봐서 그렇지만. 네. 그런 아이가
이제 그 아이가 물론 그 아이가 그 시기에 뭐 순수하고 뭐 좋게 포장하자면 순수하고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잘 클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그러면 정말 잘 크기만 할까요? 엇나갈 수 있는 경험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이들 가르치면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인성과 예의가 바른 친구들은 없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기가 먹은 쓰레기 더럽다고 자기가 쓰레기통에 못 버리는 친구들도 많고요. 어? 화장실 바로 옆에 저희 학원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아주 예의 바른 척하고 저희 CCTV 다 있거든요. 선생님 없을 때는 정수기에 손 씻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선생님 있을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 쓰레기 넣고 선생님 없을 때는 바닥에 떨어져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요. 100이면 100. 뭐 그 부모님들을 나무라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아이 공부 잘하기만 하고 좋은 학원 다니기만 하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럼 눈속임을 하는 건가요? 집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을 텐데요. 만약에 그 아이가 눈속임을 하는 아이,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 아이, 엄마를 속이는 아이라면은 정말 그건 큰 문제예요. 그 어린아이,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그렇게 사리 판단을 해서 남을 속인다는 거, 그것도 내가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를 속인다는 거, 그건 어마어마한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집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있어서 부모님이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예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성을 강요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100명의 그런 학생이 있으면 100명이 다 나중에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사회화가 겪어지고 사회에서 그 친구보다 더 성품이 좋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 이런 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친구가 85명에서 90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화가 되는 친구가 85명에서 90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공부를 잘하고 엄마가 엉덩이 두들겨주면 착하다고 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중에 10명 중에 15명은 엇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엇나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공부 그런 거 어렸을 때 잘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85명에서 90명은 제대로 다시 사회화가 되니까 지금 사랑만 해준다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 뭐예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올바른 길을 가라고 시키는 거고 조금이라도 틀어진 길로 갈 가능성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틀어질 가능성이 10% 15%라는 높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냥 엉덩이 두들겨 주실 거예요? 그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 좋은 학원만 다니고 좋은 학원의 높은 레벨만 다니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학원을 선택할 때 뭐 그 선생님의 성품과 인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좋은 학원이라는 게 뭐예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욕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뭐 성적 드립을 치거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높은 학력의 학원을 선택하고 그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그냥 크면은 주구장창 찾아다녀요. 멘토 같은 선생님.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멘토 같은 선생님 길러주지 않았는데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이 멘토 같은 선생님을 길러주지 않으셨어요. 없어요 세상에. 왜? 멘토 같은 선생님이 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 선생님 실력 있고 능력 있는데 돈을 못 벌어요. 멘토를 버리는 순간 실력 있는 선생님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 지금 돈을 못 버는 이유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할까요? 의사가 되는 게 지금 뭐 의대 의사 뭐 말이 많지만 중요해요? 친구 중에 의사인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전문의는 아니고 지피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인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친구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썩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4년을 다니고 28살 때 졸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집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뭐 대기업 다니면서 뭐 회사 다니면서 회사 생활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의전원을 가야 되겠다. 그때는 다 의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6순가 7순가 해서 의전원에 들어갔어요. 지방 의전원에. 다행히 대구에 있는 지방 의전원에 들어가서 이제 4년을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졸업했었을 때가 서른 38살 9살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전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38살 9살 때 의전원을 졸업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도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를 못 하냐 그랬더니 할 수는 있대요. 뭐 인기 있는 과는 못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있는 친구여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힘들긴 해도 응급의학과나 그런 데를 가면 돈을 잘 못 버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지방에 가면 월급도 잘 받고 돈도 잘 벌 수 있다고 죄송합니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그런 데를 가라. 그럼 신앙적인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인턴 레지던트하고 전문의를 따서 돈도 잘 벌고 의사적인 사명감도 가지면서 살아라. 이 친구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친구는 아니었는데 4년 동안 의전원 다니면서 잘 사는 친구, 돈 버는 친구,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이제 물이 좀 들었겠죠. 인턴 레지던트 안 하고 뭐 자기를 GP라고 부른다고 저도 그 GP라는 말을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피부 미용병원 이제 박리담의 피부 미용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가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서 월급 1,0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 전에 차려서 강남역에 있는데 차려서 잘 돼요. 돈 잘 번다고 맨날 자랑하고 제가 이제 전 그런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잘 되니? 그랬더니 잘 된대요. 돈 많이 번대요. 물론 투자도 많이 했지만 동업을 하고 그럼 돈 잘 번다고 자랑하고 그럼 나중에 늙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전문이 아니라도 아무리 늙어도 할 거 없으면 요양병원 가면 된다고 그러고 막 자랑해요. 자기는 걱정 없다고. 이 친구가 맨날 저한테 카톡하고 문자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삶이 재미있니? 뭐가 재미있니? 사는 게 재미없다. 맨날 그런 말만 해요. 자랑은 오지게요. 저랑 같이 하남 살았는데 잠실로 이사 간다고 자랑하고 아이들 사립초등학교 보낸다고 자랑하고 외제차 탄다고 자랑하고 그러지만 그래요. 저는 그 재밌지. 애들 크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아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뭐 재미없을 때도 있지만 재밌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이제 또 배알이 꼬였는데 답이 없어요. 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한번 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일하는 거에서도 사명감을 한번 가져봐라. 어떻게 사명감을 갖냐고 저한테 그래서 물론 네가 전문의도 아니고 네가 얘기한 지표지만 보톡스를 놔주면서도 그 사람 보톡스가 잘 들어가게끔 기도해주고 필러를 놔주면서도 그 사람 필러가 잘 자리 잡아서 예뻐지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레이저를 쏘면서도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비록 미용의 목적으로 병원을 왔어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네가 사명감이 있고 행복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만 보인다는 거.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돈 잘 벌어요.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안 해요. 이게 행복해 할까요? 저는요 돈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 근데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힘들어요. 못하는 애, 공부 안 하는 애, 툴툴거리는 애 오면 힘들고,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고, 막, 그럼 얘 시험 못 보고, 그만둘까봐 막 걱정되고, 머리털 빠지고, 밤에 잠이 안 와도요, 재밌어요.
아이가 잘 봤다고 하면 요번에도 아이들 대학 갔을 때 대학을 간 친구도 대학을 못 간 친구도 지금 4학년인 친구 직장 다니는 친구도 지나가다 오면서 학원 들려서 선생님 좋았어요 휴가 나왔어요 나왔다고 밥 사달라고 오고 그럼 너무 행복해요. 뭐가 더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제가요 중3 아이들부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중3 아이들 만나면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1년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까지 니네가 살았던 거 다 필요 없다. 이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입의 실전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볼 수가 없다. 스스로도 공부해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본인을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은 속여도 니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몰라도 못해도 괜찮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1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서울대 갈 수 있고 그래야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절대로 속이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얘기해. SNS 제발 하지 마. SNS 하지 말라는 게 얘네들 공부에 방해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보잖아요. 뭐 좌나 우나 다 똑같지만 그 자기가 잘났다고 그걸 하는 사람들 그 과거에 했었던 말실수 사진들 그런 행동들이 나의 최고의 별의 순간에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끄집어 내리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연애해도 괜찮다. 물론 연애하면 안 되지만 뭐 성인이 돼서 연애하더라도 절대 카톡 사진, 푸사, 인스타, 뭐 트위터 올리지 마라. 결혼할 날짜를 잡고 결혼식이 끝났을 때 올려라. 누구 욕하고 싶고 누구 저격하고 싶고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는 니네 과거글 막말 막 그런 거 안 한 그런 거 뭐라고 안 하니까 제발 엄마한테만 해. 인스타에 올리지 마. 카톡 상태 메시지에 올리지 마. 왜? 남들이 욕하는 게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니네들의 별의 순간에 니네들의 발목을 잡을까 봐. 우리 부모님들 이런 거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요, 저희 딸이 유튜브 많이 봐도 괜찮아요. 게임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거 뭐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한테 댓글 달아주고 싶대요. 안 돼! 그랬어요. 왜 안 돼? 아빠 다른 애들 다 났는데 그게 나중에 너한테 어떻게 될 줄 몰라. 한번 아빠가 댓글 달게 해주면 아빠가 이거는 무슨 댓글을 달는지 볼 수 있지만 네가 아빠 몰래 댓글 달고 그러다 보면 나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채팅도 마찬가지야. 절대 안 돼. 그럼 다 끊어. 이런 거 중요해.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랑 제가 얘기해보면 나는 공부 잘했는데 나는 명문대 나왔는데 왜 우리 아이는 그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365일 24시간 다 공부만 했어요? 부모님 말 잘 들었어요? 저는요, 공부도 잘했고요. 부모님 말도 잘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증인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아들은, 사람은 딱 한 명 있는데, 인간 중에서 딱 한 명, 그게 너다. 근데 저는 엄마한테 잘못 많이 했어요. 서울대도 떨어졌고요. 말 안 들은 적도 많고요. 속 썩인 적도 많아요. 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고, 맨날 친구랑 논 적도 많고요. 농땡이 핀 적도 많고. 왜 그런 건 기억 못 하세요? 본인이 성공한 것만 기억하니까 그래요. 똑같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올바른 길로 해주려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게 아니라 내 과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벨 테스트가 아니에요. 높은 레벨이 아니고요. 좋은 학원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인지, 뭐가 우선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죠?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